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에 오후를 가르는 뉴스들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중국 소비주로 스타트를 해볼 텐데요.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2분기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예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장품주부터 이제 카지노주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화장품주의 대장주인 실리콘투가 두 자릿대 급등을 보이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펌텍코리아도 5% 안팎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자, 현재 구간 화장품주 시세 한번 체크하시죠. 자, 일단 실리콘투가 오전보다는 상승분을 좀 반납했습니다만 8% 안팎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업체고요. 삐아는 색조 업체입니다. 색조부터 ODM까지 오늘 좀 다양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뉴스 보시면 음식료 업종도 지금 계속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강한 흐름인데 라면부터 우양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오늘 또 두 자릿대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의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음식료 쪽에서의 시세는 우양이 지금 11%로 다시 CJ 프레시웨이를 앞섰고요. CJ 프레시웨이는 9%대 상승, 오뚜기도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3.6%의 상승세 보이면서 음식료 쪽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죠. 근데 화장품하고 음식료 이 두 가지는 이제 체크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성 아마 많이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입 지표의 호조에 따라서 이들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내일 지표 결과 확인하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2차 전지 소식인데요. 오전장에는 SK온이 일본 닛산 자동차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2차 전지에 대한 센티멘트가 올라왔고요. 오후장에는 LG 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사에게 46 시리즈 배터리를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주주총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제 SK온부터 LG 엔솔까지 수조 원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시선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우 같은 경우 LG 엔솔의 이 부품 단독 공급사로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두 자릿대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체크해 보시면 나인테크가 16%,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소재 공급하는 제이오가 12% 상승하고요. LG화학도 호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6.4%의 시세. 오늘 삼성 SDI항 외국인 수급이 계속 오후장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긍정적인 지표로 이번 주 그리고 4월 달까지 작용을 해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후장에 또 나온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인데요. 중국 선박에 항구 이용료를 내라라면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오늘 조정을 겪은 조선주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내일까지 한번 흐름 지켜보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제약바이오 소식인데요. 그 유럽 폐암학회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 임상 결과 초록 데이터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오전에 유한양행 마리포사 임상 3상 초록 결과 공개됐고요. 서프라이즈입니다. 기존의 타그리소보다 그 생존 기간이 더 길어졌다.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오후 넘어가는 사이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지금은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장에도 그 키투르다 SC 임상 3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긍정적이다. 비열등성이 조금 부각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인 걸까요? 알테오젠의 주가는 현재 9%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시세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중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래도 오전장에는 좋았죠. 오전장에는 고점 터치가 나왔었는데 40만 원을 지켜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현재는 10% 두 자릿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연기금은 알테오젠의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수 확대 중이고요. 유한양행은 다시 3%대 위로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오후장에 유한양행은 가격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HLB 간암 신약 FDA 승인 여부가 공개됩니다.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소식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TSMC와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겠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그 광 반도체라고 전기 대신에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전력 면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쪽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자, 반도체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상승률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죠. 물론 두 자릿대 상승은 아니지만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장비주 연이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현재 4% 안팎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인데 지금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 중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리온과 LG화학 그리고 LG전자인데요. 일단 오리온은 52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고요. LG화학은 오후장에도 탄력 유지하면서 장중 7%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세워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 계속 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빠지는 쪽도 계속 보게 되고요. 계속 오를까 싶어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시총 상단 종목이 이렇게 방향을 잡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 또 어떤 기회 체크를 하시는지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달려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고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에 봄이 와야 할 텐데 오고 있는 건지 삼성전자는 일단 확실히 맞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과대낙폭주에서의 움직임으로 성격을 정리해봐도 괜찮은 건지 실리콘2 첫 번째 주제로 저희 잡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뷰티에 대한 여전한 관심. 자, 사실상 실리콘2가 여러분 개파락을 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실적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그때 뭐 예상보다도 별로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여러 가지 발목 잡았던 이슈가 다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론? 민심? 투심도 불쌍하다 실리콘2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갭을 메우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그때 갭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지금 다 그러면 소멸이 된 거냐? 네.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기대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이걸 점검해 봐야겠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은 아직까지 소멸은 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개파락이 있었습니다. 네. 개파락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3분기도 같이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는 날 20%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3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42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81% 성장을 했는데 20% 급락을 했어요. 왜? 3분기 실적 예상치 451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주가 급락이 20%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1,440억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서 유럽이란지 중동 쪽으로 영역 확장이 나간다.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또 좋아질 법하다가 정말 운도 없죠.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4분기가 예상치 36% 못 미쳤다는 이유 때문에 또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3분기도 실적 때문에 맞았고 4분기도 실적 때문에 맞았다. 그러면은 1분기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야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실리콘2를 매수할래? 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실적까지는 대기 모드로 보시는 거겠네요? 그쵸. 일단은 지금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 1분기 실적 발표 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면 물론 주가 가치가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쇼크를 좀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기겠죠. 이기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있다라면은 굳이 실리콘2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화장품 섹터를 전체적으로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번에 4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3분기에 20% 하락을 맞았던 11월 14일 이 흐름이 아직까지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제는 실적이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안감을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리콘2만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에 있어서는 거리두기 의견을 주셨고 네.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최근에 만들어진 그 갭 메꾸는 것까지는 좀 트레이딩으로 활용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업 내용 생각해 봤을 때 실적 생각해 봤을 때 아예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라고 느끼시는지 이주연 대표님 의견 궁금해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갭 구간을 메우는 그런 형태로는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라인대이기는 합니다만 좀 반등의 상단 여지는 조금 열어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동력은 뭐 최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닥권에 좀 많이 빠져 있는 낙폭이 과대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어떤 수급들이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좀 이전에 급락이 2번 정도 있어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상단을 낮추고 있고 하단도 같이 낮추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종목을 굳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좀 좋은 종목들도 많고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뭐 파마 리서치라던가 그리고 뭐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뭐 펌텍코리아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뭐 한국콜마라던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사실 지금은 좀 관심을 더 돌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리콘2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공통됩니다. 일단은 실리콘2에 한정해서는 거리두기를 두 분 모두 의견 내비쳐 주셨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한지의 여부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정리 얘기 나눠보면 부정과 또 중립으로 저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로 넘어갈게요. 오늘 계속 이쪽도 쳐다보게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정태근 이사님 이전에 네. 우리 삼성전자 긍정적이다라고 의견 얘기해 주셨고 근데 한 번에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6만 원 돌파는 참 땡큐고 잠시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도약을 노릴 수는 있는 건지 이 시나리오는 맞나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셨네요. 아 맞아요? 네.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계속해서 시장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탄력 있게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글쎄요, 아직까지 지금의 시장 성격은 이슈, 테마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매수할 시간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이 2022년도에 20만 원 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23만 원 돌파, 23만 원 부분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과연 변했느냐 이런 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성격이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이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6만 원 터치한 부분들은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앞으로 2년을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수 대형주 장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제 바뀌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 일단 먼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3년 10월 달에 2023년 11월 달이네요. 그때 당시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성격이 지수 대형주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일단은 공매도가 제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에서 대형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시기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모건스탠리 저는 반도체를 바라볼 때 모건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저는 거의 전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모건스탠리 최근에 어떤 리포트에 참여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 종목으로 꼽았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보냐면은 자 과거로 가볼게요. 2022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페이지의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탑픽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였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반도체, 전기전자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픽을 했다라는 거 달라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가가 23만 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하이닉스 지금 고가가 얼마죠? 24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모건스탠리는 적어도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지 못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건스탠리 픽에서 일단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픽을 한 이유가 물론 AI 수요도 있긴 하지만은 이 소위 말하고 있는 일반 메모리 이쪽에 업황 개선에도 주목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픽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어떤 개선폭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6만 원 간 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가격 줄 거예요. 주고 그리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길게 봐야 될 포지션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체인의 소부장 종목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좋은 장이 온다면 선택지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장세가 필요하고 대형주 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매도 이후 시점을 좀 노리고 있다라는 코멘트 받아봤으니까요. 오늘 혹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 눈 감고 매수할 자리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감고 일단 뭐 물릴각으로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뭐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뭐 무리해서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6만 원 정도가 가장 좀 한 5개월 정도 계속 맞고 떨어지던 그런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오늘 그래도 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에서 사실 6만 원 밑에서는 언제든 좀 삼성전자는 분할로 담아가셔도 좋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 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뭐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또 그 이후에는 충분히 더 자리는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또 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뭐 15% 정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 후반까지 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
해외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관세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좀 베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4월 좀 지나서 4월 공매도 재개되고 한 1, 2주 정도 이후부터 조금씩 좀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가면서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천천히 보셔도 좋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 삼성전자 포인트입니다. 체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긍정, 중립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임을 두 분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이 종목 갖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여러분, 이 포스코홀딩스가 강해요, 오늘. 네. 물론 주총도 있긴 했는데 뭐 사실상 일본제철 지분 갖고 있었던 뭐 4,600억 원 가량 판다 이슈도 있었고 오늘 주총에서 나왔었던 거 보니까 구조 개편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 유망 소재 업체 우리가 또 인수도 추진할 거고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 보도로 아마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지금 철강보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구조 개편 단행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2차 전지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포스코홀딩스가 왜 움직일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리튬 때문이에요. 리튬.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농산물 수입 규제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광물 관련돼 가지고도 수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이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역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쪽도 엮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대외 이슈가 있을 때 국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핵심 광물과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게 포스코홀딩스가 픽이 된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염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 광산 이쪽에서 이제 리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니켈 같은 경우는 아마 코리안 쪽으로 아마 넘겨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일단은 핵심 광물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봐서 포스코가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또 기회로 좀 삼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쿼터제가 폐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국제강이 지금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물량을 늘려서 지금이야 또 위기를 돌파하게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도 비슷한 어떤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알래스카 관련돼가지고 포스코도 수혜주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봤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쪽 동반해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이주연 대표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부침을 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긍정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한 달 단위 매수 주체를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세를 또 만들었나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 이주연 대표님 지금 글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좀 걱정되네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단기적으로는 부침을 겪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만들어놨던 매물대까지 거의 다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무거운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뭐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들을 좀 보더라도 한번 상승을 좀 뽑아주고 나서 이후에 좀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그런 구간들을 항상 가져왔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날 좀 시세를 줄 때 뭐 5% 이상이겠죠. 5% 이상 시세를 줄 때 좀 따라붙는 것보다는 좀 쉬어갈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초부터 좀 보여왔던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화학이랑 철강주들 그리고 기존에 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었다면은 올해부터는 계속 좀 중국 쪽으로 계속 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한 기업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거의 신고가들 대부분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 한테에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만 좀 한정지어 본다라고 하면은 철강 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뭐 관세 이슈가 있었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지금 보편 관세 25%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철강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가를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90 이상까지 올린 상황이었었고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물류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국 내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760 정도에서 좀 가격이 멈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물류비 이런 거 다 포함을 해도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들보다 더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상대적으로 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워낙에 또 저렴한 철강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철강 기업들이 수익성 압박이 더 이상 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철강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 또 중국한테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강에 대한 어떤 업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포스코 홀딩스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연결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따라붙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과연 대표적 성격일 것이냐라고 하는 분. 하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양면적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챙겨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남신약 재수생 HIB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이 좀 많죠. 이 얘기 나눠볼게요. 자, 사실상 글쎄요,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유한양행, 렉라자 이후에 또 정말 K제약바이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가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항서제약 껴있다라는 건 리스키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통과가 될 때의 시나리오는 통과가 되어도 시장 확보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세론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근데 옳은 게 있으면 세론일 텐데 지금 주가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핵심은요? 핵심은 일단은 그 부분을 봐야 돼.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LB라는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리버세나리 병역 요법으로 인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너무나 당연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글쎄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급락하고 있고 알토젠 급락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최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을 기점에서 품목화가든 임상이든 결과가 나온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동반해서 주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품목화가 되더라도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됐다라면은 주가는 이미 10만 원 이상 가고 있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버세나리 병역요법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HLB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는 주가가 이미 상승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좀 끼얹은 게 FDA 허가와 상관없이 최근에 루머가 있었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루머가 특허 관련돼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했었냐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노이즈가 나왔을 때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모두 증권사도 그렇고 다 반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때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재를 갔냐 못 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이거를 꺼내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있으면은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루머가 조금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리보스 에너지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종 종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일단은 품목화가 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BIMO에서 보안사가 없다고 이미 판정이 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미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 유의성이라든지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리버스 에너지 병역요법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작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가가 12만 9천 원 갔었잖아요. 그때 상승할 때 리버스 에너지 병역요법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바이오 투심이 오늘 좀 좋지가 못해요. 지금 아까 뭐 차트 보셨다시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주연 대표님. 네. 일단 HLB 한정에서요. 지금은 그러면 관점을 내일 확인을 하고 내일장에서 손을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저는 이거 HLB를 사실 내일 뭐 승인이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사실 그거는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베팅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HLB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가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그 어떤 불확실성에 좀 승부를 걸어야 하나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좀 선택을 하시면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일단 너무 좀 훼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내일 좀 승인 결과가 좋게 나온다,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되돌림이 나오고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오늘 시세를 이어가면서 세론에 대한 어떤 좀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한 7%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과는 조금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매물 받는 것은 오케이 사인 주십니까? 오히려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되잖아요. 알테오젠이 타깃하고 있는 일단은 그 폐암 치료제 규모 자체가 4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HLB의 전체 그룹사들 시총을 다 더해 보면은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타깃하고 있는 일단 시장의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봤는데 한 좀 증권사 창구에서 한 번에 물량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도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방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급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도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우리 막 올랐을 때 그때 얘기 나눴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때 좀 더 확인할 거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좀 레벨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또 안티도 몰려오겠네요. 저는 생각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 지난 제가 언제죠?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나요? 월요일 날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얘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안 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투자 의견은 쉽사리 저는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서 일단은 똑같고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좋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안 좋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투심하고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투심과 수급이 작년 12월 달 이전과 지금과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저한테 악플 달릴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 판단대로 좋게 보면 좋게 보면 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 좋게 보면 저처럼 안 좋게 보면은 안 좋게 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을 가지고 뭐 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건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대응의 영역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는 일단 두 분 의견 부정으로 정리하면서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